CTNC 들어와. CTNC 들어와 주세요. 방송 봐주세요. 메일 보내야겠다. 답장. 예. 답장하겠습니다. CTNC 개 짖는 소리 하지 말고 방송 들어와요. 자, 메일 보냈습니다. JMS 더 얘기해줄게. 자, 오늘 여기서 PD 수첩 리뷰. 오늘은 그 알이 없습니다. 그 알 리뷰 아니고 PD 수첩 리뷰합니다. 그거는 CTNC 때문이에요. 왜 씨발 그 알 리뷰 안 하냐고. 그 알 리뷰 컨텐츠에서 CTNC 때문이에요. 자,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4월 18일자 방송이고요. 1370회. PD 수첩도 역사가 깊은 방송이죠. 자, 제목은 이제 명석이 교주와 공범자들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바로 침해해줄게. 자, 모두가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또다시 피해자가 드러났고 세상은 경악했어요. 저도 경악했습니다. CTNC 때문에. 자, 징역 10년을 살고 건재해.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야? 기독복음선교회야? 뭐 이거 말이 다르냐 이렇게. 자, 정명석 총재. 공범자들이 있었다. 자, 이빨 새끼가 아주 이빨이 왜 이렇게 많지?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네요. JMS 교주와 공범자들. 두둥. 자, 나는 신이다 촬영 후에 1년 만에 피해자 메이플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인력도 배치됐다. 다큐멘터리 보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녀의 가족들. 메이플이 이분이 아니었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터뷰 봅시다. 사실 거기 나온 건 10분의 1 정도만 나왔죠. 그래도 엄마가 못 보겠다고 좀 울었고요. 아빠도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체 취재 내용의 극히 일부의 수위 자체가 10분의 1 정도의 수위라고만 보시면 돼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명석이의 이 행태가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상상도 못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아직도. 근데 C8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나는 신이다 나왔을 때 뭐 일부 미친 기집애들이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뭐 여성단체 개지랄 주접싸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니네들은 왜 여론을 축소하려고 그래? JMS 편이야? 오히려 여기에 나온 피해자들이 왜 말한 대로 다 안 내보내주고 수위를 낮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쥐들이 뭔데 씨. 뭔 2차 가해야. 자기들이 얼굴 까고 나와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희생하고 있는데 무슨 2차 가해야. 무슨 개짖는 소리 쥐약 처먹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전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혈압 터질 것 같은데 조절하겠습니다. 자, 홍콩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용기 내서 폭로한 건 진짜 잘했다. 많은 사람 구해줬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한편으로 안 좋은 거는 직장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치.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또 2차 가해라고 지랄하는데 니네가 사업자라고 생각해봐봐. 상황은 이해가 가. 딱한 상황 알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다 이해가 가. 근데 내가 회사의 책임자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메이플씨 취직시키기 어려워. 채용하기 부담이 되지 당연히. 사람이 어쨌든 내 주둥이도 중요한데 그런 거 이해해줘야 돼. 그거 가지고 또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니네 같으면 되겠어? 회사로 맨날 신도들 찾아올 거고 기자들 찾아올 거고 밖에서 카메라 찍고 있을 거고 또 유튜버들 또 얼마나 몰려오겠어. 감당돼? 니네가 사장이면은 이해해줘야 돼. 물론 안타까운 일인 거 알아.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 현실이. 다른 직원들은 어떡할 거냐고.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면서 어떠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면 안 되냐? 자,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앞날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야. 지금 JMS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당분간은. 향후 몇 년은 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만한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얼굴 공개를 왜 했냐? 이 엄청난 자기 인생의 리스크인데. 왜냐? 그쪽에서는 그럼 또 거짓말이라고 할 거고 사람 시켰다. 음해성 그런 연기를 시켰다. 그렇게 방어해 왔거든요. JMS에서. 그러면 또 사건은 계속 일어날 거고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와 딸이 같이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정명석의 허락을 받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은 씨라고 하는데 애를 낳았어요. JMS 2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교회 내에서 신도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해. 그럼 그 애는 토종 사입이야. 왜냐면은 지금의 신도들은 어쨌든 사회생활을 경험했고 외부 인맥들이 있어. 그거를 억지로 가둬서 외부와 차단시켜서 세뇌 작업을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 세뇌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신도들은 반쪽짜리 사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반쪽짜리들이 결혼해서 사입이 종교 안에서 애를 낳았어. 얘는 완벽한 사입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 교육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 크는 거야. 사이비 세상에서. 이 아마 한 15년, 20년 뒤에가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는 찬양. 뭐 선생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시킨다. 유초등부 영광 경배드립니다. 예, 뭐 이런 거. 애들이 많이 컸네 이미. 야, 15년도 안 남았겠다. 얘네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사이비 종교의 간부급 자리를 갖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와 당연해지는 거야. 당연해지는 거. 정명석이 여자들 성폭행하는 게 그때부터는. 그걸 문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세상인 거야. 그때부터는. 감옥에 있던 정명석에게 엄마와 같이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찍었구나. 자,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너 이제 뭐 못 따라가겠다. 가슴도 더 큰 것 같다. 시대 바뀌니까 너 엄마보다 치마가 더 짧아. 야, 이 씨발 새끼 뭘 만나, 이 씨발. 이게 씨발 지적재산권 침해냐, CTNC? 연병을 하고 있나도 연병을. 자, 정명석이 2018년에 나왔어요. 서은 씨에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20살이었대. 봄 넘어가기 직전. 선생님이 너보고 오래. 자기 보러 오래. 월명동으로. 월명동이 이제 이 새끼 이제 집 있는 데잖아. 갔죠. 집무실이라고 제일 넓은 방이었던 것 같아요. 편안한 의자 같은 데 앉아 계셨고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그걸 올리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이제 뭐 뷰티 이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당황한 서은 씨가 그 자리에서 엄마 얘기를 꺼냅니다. 엄마도 같이 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랑 저랑 정명석이랑 이제 셋이 있는데 명석이가 이제 제 허벅지를 만지는데 하면서도 엄마는 웃으면서 감사하다. 아, 나 얘 애미가 미친년이라니까 이거. 눈앞에서 딸이 성추행 당하는데도 연신 웃으면서 감사하다. 자, 다음 상황은 그래서 뭐냐. 내 눈앞에서 20년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엄마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장면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JMS 2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뇌가 잘 안 됐네, 다행히. 오히려 반쪽짜리 신도인 엄마가 더 깊게 빠져있네요. 왜 성추행 당한 딸을 방관하고 진실을 묵인하냐 이렇게 싸워왔는데 엄마는 계속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네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다. 기도해봐라. 사탄 들렸다.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나도 선생님이랑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고소 1년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4월 3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일명 JMS의 교주 정명석이의 재판이 이제 또 열렸어요. 메이플 씨의 등장 때문에 또 이건 가능했던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2009년에 여신도 이제 성폭행죄로 10년 받아가지고 2018년에 출소를 했어요. 이 새끼 전과자입니다. 성범죄자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신도들을 상대로 또 이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뭐긴 뭐겠어. 이 서은이 엄마 같은 애들 때문이지. 아유. 자, 밤 10시가 돼서야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6시간 반. 정명석의 변호인단에게 시달렸어요. 개개의 사건들에 대해 왜 저항하지 못했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것들은 사실 과도하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메이플이. 자, 피해를 어떻게 진술했냐면은 2회의 간음, 6회 유사 간음, 7번의 추행을 당했다. 그렇다면 메이플은 왜 수차례를 당하면서 떠나지 못했던 걸까? 그쵸, 이게 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성범죄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리면 제가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볼까? 정신의학과 원장님 이야기 들어봅니다. 가해자의 위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해자가 나랑 동등한 수준의 신앙인이라 그러면 이건 성범죄예요. 나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신도들끼리 일어난 거라면.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선 나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대상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위치를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 세매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력에 의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직장인 사내 성폭행 같은 것도 직장 상사가 직함 그런 걸로 찍어 누르듯이
높은 사람이니까 저항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도 진술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이런 걸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거는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전후됐습니다. 대체 범죄자인 그를 메시아로 믿게 만든 게 누굴까요? 정조은이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정조은이. 우리 프로듀스 JMS 정조은 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령 집회 때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 보면 진짜 눈물겹게 감동되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JMS의 대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정조은. 정조은은 정명석을 하나님의 영이 깃든 몸, 예수의 뒤를 잇는 재림주 메시아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좀 배신 때렸죠 지금. 육은 땅에서 내가 보낸 분체를 믿고 사랑하면 땅에서 휴거 된다. 나 성자는 신이니 육의 것은 나의 육을 쓰고 이룬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정조은 당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교육해주고 그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줬어요. 정조은은 정명석이 해외 도피 8년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힌 일을 메시아의 고난으로 포장했습니다. 자, 나왔네요. 정조은은 근데 그 알이었나요? 나는 신이다였나요? 뭐 춤추는 거 나왔잖아요. 성령의 불이야 이지랄 하면서. 그거 보니까 어릴 때 좀 가수하고 싶었나봐 얘. 목사님하고 계시네요. 지금 잡혀갔죠 얘? 너무나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 그들이 동일하게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과 검을 가진 자들이 창을 넘어와서 선생과 두 제자를 쇠고랑에 채워 잡아갔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세상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시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죄를 대신해 시대의 선고를 받고 시대 십자가를 졌습니다. 정명석의 감옥살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미화됐습니다. 그 누구냐 돌나라의 박명호가 뭐 지는 창기 십자가를 졌다면 이지랄 하는데 아니 십자가 등에 매는 거 존나게 좋아하네. 스쿼트 몇 치냐? 그렇다면 정명석을 메시아로 만든 정조은은 어떤 사람이냐? 뭘 어떤 사람이야? 성령의 불이야. 과거를 알고 있다는 전신도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2005년 중국 도피 당시 정명석이 머물고 있던 별장에 불려갔습니다. 영은 씨라고. 정조은을 봤어요. 정명석이 해외 도피했을 때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서 해외에서 키웠고 자기의 모든 걸 또 가르쳐주기로 했고 그쵸 사도라고 부르면서 야 조은아 너 이제 나의 사도가 돼가지고 내 일을 좀 돕고 그렇게 해. 이지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임무 그게 이제 이거죠. 여자 공급하는 일 했어요. 정조은이가. 그러니까 신도들이 심리적으로 정명석을 이제 성폭행 그 당시의 순간에 저항하기가 힘들었던 게 같은 여자가 옆에 서서 보고 있어. 이 상황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나? 그런 심리도 좀 작동해가지고 적극적인 반항을 못한 것도 있어요. 뭐 의도한 이제 그 설계였는지는 모르겠어 그 장치가. 근데 그런 게 좀 통한 게 있습니다. 자 정조은이가 이제 여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이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성관계밖에 없다. 누구 보낸다, 누구 간다 이걸 계속 조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코디 역할을 한 거야 정조은이가. 코디. 오빠 몇 시에 누구 보낼게. 얘는 수요일에는 스케줄이 안 된다네. 뭐 이지랄 한 거야. 그럼 정명석이가 아유 조은아 그럼 난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좀 잘 일정 짜가지고 이쁜 애들로 좀 보내. 이지랄 한 거지. 밤마다 인터폰으로 누구 올라가라고 계속 인터폰을 했대. 포주 마냥. 예, 미성년자도 있어요. 중국에 불려갔다가 탈출한 소녀들이 정명석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마스크 썼잖아요. 얼굴 공개를 어떻게 하냐 성범죄 피해자가. 당연히 가려야지. 이게 메이플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당연히 가려야지. 그러면 이거 보고 JMS에서는 이거 지금 사람 시켜가지고 음해성, 가짜 폭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왔던 거야 그동안. 중국에서 여신도 관리하고 통제한 사람이 이제 조은이라고. 중국 갔을 때 핸드폰, 여권 이제 조은이가 다 가져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 핸드폰 사용을 못했어요. 통제했죠. 위치 말하면 안 되고 있던 일 절대 한국 가서도 말하면 안 되고.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가고 정조은은 정명석을 대리하는 성령 상징체로서 JMS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신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조은. 아니 근데 나는 괴킹 받는 게 여기서 정조은이가 나는 신이다 나오니까 정명석의 그 성폭행을 인정하는 듯이 말했어요. 사실상 인정이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뭐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지랄 하는 게 개 역겨운 거야. 쥐가 여자를 갖다가 막 다 코디해 놓고서는
정조은이 또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또 사람 자체가 또 막 그 프로듀스 막 그런 거 하면서 나름 그래도 시판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얼굴이 준수해요. 준수한 거야. 몸매도 그래도 뭐 날씬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간판으로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호감적이지,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정조은을 보고 온 사람도 많다는 거야. 자, 이때 이제 교단에서 키 170 이상의 이제 이쁜 젊은 여신도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뭐 이런 거 하면은 저도 그 조회수 보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알 리뷰 정명석 했을 때 10,000달이 나왔는데 댓글 보면은 뭐 내가 뭐 진실을 왜곡한다 뭐 이지랄하는 댓글들 몇 개 달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도겠지. PD수첩이나 지금 하는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방송 나간 뒤로 뭐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달려. 조작 방송하지 말아라. 뭐 총재님 음해하지 마. 이지랄 하는 거 많이 달려. 신도들이겠지. 근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니네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이야. 당신들은. 왜냐면요.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돈이 많거나. 두 번째, 이쁘거나. 세 번째, 어려야 돼. 그래야 정명석이 관심을 보입니다. 너희들이 돈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못생겼잖아요, 너희들. 거울 보세요. 신도님들. 부자입니까? 예? 어려요? 막 뭐 한 18, 뭐 20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정명석은 관심을 안 줘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매달 바치는 그냥 11조 셔틀이라니까. 아이 멍청한 새끼들 진짜. 정명석이 니네한테 관심도 없어. 니네 이름도 몰라. 당연히 너희들은 피해를 안 입어. 여기에 가입해도 JMS 다녀도. 멍청한 새끼들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편들 수밖에 없는. 알아 너희들 입장. 우리 총재님 음해하는 거 싫겠지. 메시아님인데 나 같은 이제 하등한 인간 따위가 그런 거 싫겠지. 근데 이 구조를 좀 파악해보면은 아이 씨발 뭐 기초교육도 안 받았냐? 그냥 구조를 따져보고 냉정하게 한번 현실 파악을 한번 못하겠지. 그러니까 JMS 들어가 있겠지. 그래 하지마. 자, 하여튼 뭐 스타라고 불리는 애들을 이제 JMS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이플씨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이제 JMS에서 좀 스타, 좀 약간 간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리고 이쁜 여자이기 때문에 정명석의 눈에 들었고, 예비 피해자로 이제 좀 약간 길러지면서 신도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연설도 좀 하고, 뭐, 고해성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난 교육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좀 하던 분입니다. 스타를 따로 교육하는 거, 항상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깨닫고, 그런 교육, 모든 은혜, 예를 들어서 사인이나 편지나 선물이나 이런 거 다 비밀로 지켜야 되고 연예인 같은 걸로 만든 거죠. 정명석 밑에 있는. 자, 후보들은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찍어야 됐습니다. 정명석은 이 사진을 보고 스타를 최종 결제해요. 아니 그럴 거면 연예기획사를 차리든가. 뭐 하는 거야 씨발 진짜. 정조은이가 또 스타들 데리고 교도소 가서 면회를 시켜요. 자, 정명석이가 감옥에서 또 이제 펜팔도 존나게 했습니다. 여신도에게 보낸 건데 내가 용광로 사랑해줄게. 너 미치게 아주. 너 완전히 내 애인 스타 돼야지. 면회 방학 때 스타 되고 주님께 허락받고 와. 그리고 면회는 방학 때 조은이와 잡아라. 응? 나 이제 사식 넣어줬니? 이지랄 하려고 또. 자, 이제 정명석이 결제한 스타. 정명석이가 뽑았어. 나의 예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애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자, 김도영 교수님. 정명석이 계속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예쁜 여성들 추려서 교도소로 직접 데리고 가서 면회를 시킵니다. 정조은이가. 그러면 정명석 입장에서 예쁜 여신도를 정조은이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신뢰를 주는 거고, 그래서 정조은은 JMS 안에서 입지를 굳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된 스타들은요 정명석에게 이상한 요구를 받아요. 교도소 앞에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요. 그곳으로 스타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정명석이가 무슨 벽에다 대고 무슨 스트레칭 뭐 이지랄 하면서 뭐 벽에다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요. 사랑해 뭐 이런 거 썼던 걸로 아는데 이 새끼는 정명석은 병이야. 병이네 병. 아니 나이가 몇 살이냐 정명석이 대체. 이 새끼 정명석이 한번 검색해보자. 야 80 먹었네 80살. 이게 쓰냐? 이 새끼 뭐지 얼마나 좋은 걸 처먹고 산 거야. 아니 근데 여자가 없으면 안 되나 봐.
어떻게든 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봅시다. 교도관 눈피에서 명석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발차기 같은 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 그런 거 있는데 편지로 내가 그 동작을 하면 나의 생명나무가 너의 실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라.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있죠. 같이 운동하면서 호흡을 맞춰라. 저거는 가슴 운동하는 건데 편지로 나는 이 운동을 해서 가슴이 B컵이 되었다. 곧 있으면 C컵 될 것 같다. 이런 개새끼를 만나 진짜. 야 이 개새끼 씨발 새끼를 만나 진짜. 씨발. 너는 가슴이 몇 컵이냐? 야 이 씨발 뭐 역행 방송 보는 거 마냥 누나 가슴 몇 컵이에요 이지랄하는 것처럼. 씨발. 80살이야 80살. 예, 좀 말이 좀 제가 거친 거죠. 좀 약간 지금 그죠. 거친 면이 좀 있는데. 얼탱이가 없어요. 이 CTNC의 공문을 받고 나서부터 더 해줄게. 2부 이어서 갈게요. 오늘 처음으로 그알 리뷰 시간이지만 PD 수첩을 리뷰하고 있습니다.